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창고, 집, 빌라, 아파트, 고층 빌딩, 기타 수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굴과 둥지를 가지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최고의 건축가 대회에서 우리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똑같은 아파트 건물이 즐비한 광활한 주거지역을 아시나요?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의 일부 새들은 이와 비슷한 걸 짓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적 직조공을 만나보세요. 이 새는 보통 참새만한 크기입니다. 최대 500마리까지 무리지어 살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둥지를 지어요. 한 개의 집의 무게는 약 900kg으로 승용차보다 약간 작습니다. 둥지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뒤엉킨 거대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2m 두께의 벽 뒤에는 편안한 방이 있습니다. 어떤 둥지는 너무 튼튼해서 한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현대식 건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러한 집 하나에는 약 10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직공의 둥지는 하나의 구조물에 사는 척추동물 중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방에는 출구가 하나뿐이에요. 복잡한 터널 구조가 없는데 이는 새들이 사생활 보호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직조공은 팀으로 둥지를 짓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구한 수천 개의 나뭇가지를 작은 부리로 엮어 둥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둥지 틀이 준비되면 작은 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들은 집 안에 풀과 깃털을 깔아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요. 작은 가족처럼 서너 마리의 새가 한 방에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새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새들이 사는 반건조 지역에서는 밤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0도에서 얼어붙어요.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사회적 직공의 둥지를 살펴보세요. 둥지 내부 온도가 23도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들은 몸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방 안의 깃털과 풀은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이렇게 가열된 세포들이 모여 둥지 전체의 온도를 높여 새들이 추위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땅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오믈렛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둥지 안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두꺼운 나뭇가지 층 덕분에 꽤 시원합니다. 이 둥지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독수리를 상상해보세요. 독수리는 나무에 있는 둥지를 발견하고 알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임수는 사회적 직조공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이 새들은 둥지 바닥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독수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둥지 아래로 날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 구조의 윗부분은 갑옷과 같아서 어떤 적도 뚫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치는 비가 내리는 동안 챔버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요. 아마도 과거에는 새들이 집단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작은 방을 짰을 겁니다. 그런 다음 큰 무리로 단결하기 시작했고 모든 방이 하나의 둥지가 됐죠.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처럼 보이지만 주요 취약점은 나무입니다. 때때로 둥지가 너무 무거워져 줄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기도 해요. 비가 올 때 나뭇가지가 젖어 둥지 전체의 무게가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뱀이나 다른 새가 둥지에 들어오면 사회성 직조기들이 둥지를 둘러싸고 큰 소리를 내어 불청객을 쫓아냅니다. 이 방법은 작은 적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독수리나 큰 파충류를 쫓아내진 못해요. 사회성 직박구리는 오늘날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새 중 하나예요. 이들은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직조새가 거대한 둥지를 만든 전봇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숲속을 걷다 보면 특이한 바우어새의 둥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작은 사람이 만든 오두막처럼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몇 안 되는 새 둥지 중 하나인데 바우어새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죠. 둥지는 길고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져 있으며 아치와 비슷합니다. 수컷 바우어새는 아름다운 집을 지은 다음 다양한 물건으로 집을 장식해요. 돌, 조개껍질, 깃털, 나뭇잎, 심지어 동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중요해요. 바우어새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화려하게 둥지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집이 준비되면 암컷이 집을 검사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수컷은 둥지를 버리고 새 둥지를 짓습니다.
이 새들은 둥지를 짓기 위해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으지 않아요. 언덕이나 땅에 구멍을 뚫습니다. 작은 둥지에는 한 마리의 벌잡이 새 가족이 살아요. 부리로 곡괭이처럼 딱딱한 표면을 두드려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느슨해진 흙을 발로 털어내죠. 알 5개가 굴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일합니다. 이 새들의 식단은 대부분 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은 이 곤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을 먹는 새의 주요 적은 뱀과 큰 새입니다. 풀, 갈대, 야자수 줄기를 가져다가 작은 바구니를 엮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남부 가면직공은 9시간에서 14시간 안에 바구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특이한 둥지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수컷 한 마리가 며칠 안에 이런 둥지를 12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컷은 암컷에게 둥지를 보여줘요. 암컷이 둥지를 선택하면 수컷은 둥지로 들어가는 터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암컷은 깃털과 부드러운 풀로 내부를 장식하죠. 이제 곤충의 세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집 현관 아래 말벌 둥지가 있다는 건 나쁜 징조예요. 창문 근처에 공격적인 쏘는 벌레가 서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곤충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둥지를 만드는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알아볼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말벌의 가장 흔한 종 중 하나는 종이 말벌입니다. 말벌은 수평으로 단단한 바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둥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 처마 장식, 현관을 자주 선택하죠. 말벌은 더 많은 보호를 받기 위해 구석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다음으로 여왕은 둥지의 재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말벌은 나무로 된 것을 선택해요. 통나무, 줄기, 판지 상자 또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턱으로 나무의 얇은 층을 긁어내어 씹어먹습니다. 말벌의 타액은 목재 섬유를 쪼개서 부드러운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 이 곤충은 이 재료를 뱉어내고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건설에는 4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여왕벌이 새끼를 낳으면 작은 말벌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돕습니다. 이 집단은 집을 짓고 몇 달 안에 떠나요. 가을이 되면 여왕은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런 다음 봄이 되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 새 둥지를 짓죠. 진흙 말벌은 다른 종과 다릅니다. 진흙으로 둥지를 지어요. 여왕벌은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일꾼이 없어요. 모든 걸 혼자서 하죠. 둥지 장소는 진흙 샘과 가까워야 해요. 여왕은 턱으로 부드러운 흙을 긁어내어 작은 공 모양으로 굴립니다. 그런 다음 앞다리로 이 공을 잡고 둥지 위치로 옮겨요. 말벌은 건축자재를 비축하고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침으로 물질을 적셔 매끄럽게 만들고 짧은 튜브처럼 모양을 만들어요. 여왕은 내부에 챔버가 있는 여러 개의 파이프를 만듭니다. 거기에 알을 낳아요. 새끼가 자라는 동안 말벌은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거미예요. 이런. 그들은 거미를 물고 마비시키는 독을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배고픈 작은 말벌들이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둥지로 먹이를 가져와요. 바닥에 마비된 거미 수백 마리를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진흙 도버 말벌의 둥지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니까요.